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LG전자 흐름은 그냥 올랐다 빠졌다 이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LG전자는 23만 5,5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장에서 30만 원대 기대감까지 붙었던 거에 생각하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예전처럼 흥분만 보고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시장이 LG전자에 붙였던 AI 프리미엄을 다시 얼마로 쳐줄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LG전자가 나쁜 회사가 돼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젠슨 황 뉴스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뉴스의 큰 줄기는 살아있습니다. 문제는 그 뉴스가 너무 빨리 주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주식은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너무 빠르게 가격을 밀어올리면 시장은 바로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실제 돈은 언제 찍히는데? 오늘 LG전자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23만 원대 중반에서 다시 받아주는 힘이 있는지, 24만 원 위로 올라갔을 때 버틸 수 있는지, 위에서 매물이 계속 나오는지, 아니면 내려온 가격에서 다시 사려는 돈이 붙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지금 LG전자는 단순한 가전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완성된 AI 인프라주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시장의 재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 LG전자 움직임의 시작은 시장의 해석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LG전자는 좋은 회사라는 평가는 받았습니다. 제품 경쟁력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글로벌 판매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오랫동안 안정적인 대형주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좋은 회사는 맞는데 시장 전체를 흔들 정도의 성장주로 보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장이 LG전자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AI입니다. AI가 화면 안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만드는 수준을 지나 실제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기기와 연결되고 공장 자동화와 로봇으로 들어가고 자동차 안의 전자 시스템과 연결되고 데이터 센터의 열과 전력을 관리하는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AI 칩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칩이 돌아가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칩을 시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AI를 실제 제품과 로봇과 차량에 연결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LG전자가 다시 보인 겁니다. LG전자는 오랫동안 집과 건물 안의 기기를 다뤄왔습니다. 공조와 냉난방 기술도 있고 로봇도 시도해왔고 자동차 전장 사업도 키워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업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되니까 시장은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LG전자가 단순한 가전회사가 아니라 AI가 현실로 들어올 때 필요한 장비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회사 아니냐, 이 생각이 주가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문제는 시장의 생각보다 주가가 더 빨리 움직였다는 겁니다. 해석이 바뀌는 건 좋은데 가격이 너무 앞서가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지금 LG전자가 딱 그 구간입니다. 젠슨 황과 부광모 회장의 만남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젠슨 황은 LG와의 협력에서 로보틱스와 데이터 센터, 냉각, 전력 공급 같은 영역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뉴스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AI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가 로봇과 데이터 센터, 냉각과 전력 공급을 같이 말한다는 건 AI 산업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AI는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공간과 장비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LG전자가 가진 공조, 모터, 기계 시스템, 전장, 로봇 경험이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좋은 발언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숫자를 요구합니다. 젠슨 황이 좋게 말했다는 건 불을 붙이는 역할입니다. 그 불이 오래 타려면 실제 계약, 실제 수주, 실제 매출, 실제 이익이 따라와야 합니다. 오늘 LG전자가 23만 원대 중반에서 다시 방향을 잡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좋은 만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사진이 나왔고 발언이 나왔고 기대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그 기대를 앞서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기대가 30만 원대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만큼 실제 숫자로 이어질 수 있나? 아직 그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현실 가격을 찾고 있는 겁니다. LG전자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봐야 할 축은 데이터 센터 냉각입니다. 로봇은 상상력을 크게 키웁니다. 하지만 숫자로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데이터 센터 냉각은 AI 투자가 계속될수록 더 빠르게 필요성이 커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AI 서버는 엄청난 열을 냅니다. 엔비디아 GPU 같은 고성능 칩이 한꺼번에 돌아가면 데이터 센터 안의 발열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집니다. 열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서버 성능이 떨어집니다. 장비 수명도 줄어듭니다. 전기요금도 올라갑니다. 결국 AI를 돌리는 비용 자체가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서는 칩을 누가 잘 만드느냐만큼 그 칩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열을 누가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LG전자가 여기서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LG전자는 공조와 냉난방 기술을 오래 해온 회사입니다. 건물의 온도와 에너지 효율을 관리해온 경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이 AI 데이터 센터 냉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붙은 겁니다. 예전에는 공조 사업이 안정적인 설비 사업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는 이게 필수 인프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냉감각이 안 되면 서버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전력 효율이 떨어지면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냉각은 단순한 보조 사업이 아니라 AI 인프라의 비용 구조를 바꾸는 영역입니다. LG전자의 재평가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냉각도 무조건 좋은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됩니다. 냉각이 중요하다는 말과 LG전자가 그 시장에서 실제로 큰 돈을 번다는 말은 다릅니다. 앞으로 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대형 고객사가 실제로 붙는지, 수주 규모가 의미 있게 나오는지, 그 수주가 매출과 이익으로 언제 반영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기대를 먼저 사지만 결국 숫자를 확인합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은 분명히 현실적인 축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장이 기대를 먼저 가격에 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는 좋은 스토리가 있음에도 흔들리는 겁니다. 스토리가 틀려서가 아니라 스토리보다 가격이 먼저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뉴스 제목을 보고 따라가면 늦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후속 확인입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실제 데이터 센터 냉각 수주로 이어지는지, LG전자의 공조와 냉각 사업이 기존 건물 설비를 넘어 AI 인프라 사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지, B2B 매출 비중이 더 커지는지, 수익성이 개선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지금은 냉각이 중요하다 해서 끝낼 단계가 아닙니다. LG전자가 그 중요성을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를 봐야 하는 단계입니다. 로봇은 또 다른 성격입니다. 로봇은 시장의 상상력을 키우는 재료입니다. 젠슨 황이 로보틱스를 중요한 협력 분야로 언급한 것도 분명히 시장이 좋아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단기 실적으로 바로 확인되기 어렵습니다. LG전자는 예전부터 로봇 사업을 시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동안 크게 평가하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멋있어 보이는 것과 큰 돈을 버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AI가 발전하면서 로봇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 로봇이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장비에 가까웠다면 앞으로 로봇은 주변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LG전자가 다시 주목받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투자자는 냉정해야 합니다. 로봇은 장기 기대감입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은 더 빨리 숫자로 확인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장은 이미 LG전자가 키워온 중장기 성장 축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묶어서 LG전자 AI 수혜주라고만 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부분입니다. 어떤 재료는 주가를 빠르게 움직입니다. 어떤 재료는 실적 확인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재료는 실제 수주가 나와야 의미가 커집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오늘 같은 장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장 사업도 같이 봐야 합니다. LG전자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자 시스템 사업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자동차는 점점 전자제품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늘고 자율주행이 발전하고 차량 안에서 소프트웨어와 디스플레이, 센서, 전력 제어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전장 사업은 LG전자에게 중요한 중장기 축입니다.
엔비디아가 자율주행과 차량용 AI 플랫폼에서도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 협력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이 반응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숫자가 필요합니다. 전장 매출이 커지는지, 수익성이 좋아지는지, 글로벌 완성차 고객사가 늘어나는지,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실제 제품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주가가 낮은 구간에서는 스토리만으로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급등한 뒤에는 시장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오늘 23만원대 중반에서 LG전자가 다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건 시장이 LG전자의 전장과 로봇과 냉각 스토리를 벌인 게 아니라 그 스토리에 얼마를 줄지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료들이 살아있느냐보다 이 재료를 믿는 돈이 다시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국장과 정치 변수도 같이 봐야 합니다. LG전자는 국내 대형주지만 지금 붙어있는 재료는 글로벌 AI 흐름입니다.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LG전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강하면 AI 인프라 기대가 살아납니다. 반대로 엔비디아나 미국 기술주가 흔들리면 국내 AI 관련주도 같이 매물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변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관세, 대중국 압박은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기차, 로봇,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LG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양면입니다. 미국 중심 AI 인프라 투자가 더 강해지면 데이터 센터 냉각과 전력 효율, 모빌리티 부품, 로봇 관련 협력 기회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와 공급망 규제가 커지면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고 글로벌 생산과 판매 전략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가전, 전장, 공조, 로봇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책 변화에 민감합니다. 미국이 자국 내 제조와 공급망을 더 요구하면 LG전자 같은 글로벌 제조기업은 투자 부담과 기회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슈는 단순 악재도 아니고 단순 호재도 아닙니다. 핵심은 공급망이 어디로 재편되느냐입니다. LG전자가 미국 중심 AI 인프라와 모빌리티 공급망 안에서 더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관세와 규제 때문에 비용 부담이 더 커지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환율도 빼면 안 됩니다. LG전자는 글로벌 매출이 큰 회사입니다. 원화 약세가 수출 기업 실적에 긍정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단기 수급에서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편하게 사기 어렵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도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 기준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불안한 장에서는 좋은 뉴스가 있어도 대형주 주가가 무겁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면 LG전자 같은 대형주는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LG전자를 볼 때도 단순히 회사 뉴스만 보면 안 됩니다. 미국 기술주 흐름, 엔비디아 흐름, 환율, 외국인 수급, 국내 AI 인프라 관련주 흐름,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오늘처럼 23만원대 중반에서 다시 가격을 잡는 구간에서는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 중요합니다. 뉴스가 좋아도 외국인이 사주지 않으면 반등은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고 AI 인프라 쪽으로 돈이 다시 돌면 24만원 위 회복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을 봐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LG전자는 23만 5,500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23만원대 중반입니다. 이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면 시장은 급등 이후 프리미엄을 덜어냈지만 스토리는 아직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3만원대 중반이 깨지고 22만원대까지 밀리면 조정은 한 단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볼 건 강한 출발이 아닙니다. 23만원대 중반에서 매도세가 줄어드는지입니다. 그리고 24만원 위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입니다. 24만원을 회복하고 버티면 시장이 이 가격대에서는 다시 LG전자를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5만원 위로 올라가면 단기 분위기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만원 회복에 실패하고 23만원대 중반도 지키지 못하면 아직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LG전자는 30만원을 다시 보느냐가 아닙니다. 먼저 23만원대 중반을 지키느냐, 그 다음 24만원 위로 다시 올라가느냐,
그 후 25만 원대 매물을 소화하느냐, 이 순서로 봐야 합니다. 보유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낮은 가격에서 LG전자를 들고 있던 분들은 전부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큰 방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 발언은 의미가 있고, 데이터 센터 냉각은 현실적인 성장 축이고, 로봇과 전장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만 원대까지 너무 빠르게 올라간 기대감은 강하게 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중심 물량과 대응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중심 물량은 LG전자가 AI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물량입니다. 대응 물량은 급등 이후 흔들림이 커질 때 일부 지키고 다시 가격이 안정될 때 보는 물량입니다. 오늘 기준은 분명합니다. 23만 원대 중반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24만 원 위로 올라가서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터지는데 가격이 계속 밀리는지, 아니면 매도세가 줄면서 가격이 안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같이 봐야 합니다. LG전자 같은 대형주는 개인 힘만으로 장기 추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개인만 따라붙는 반등이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보유자는 뉴스보다 수급과 가격 방어를 먼저 봐야 합니다. 보유자가 조심해야 할 신호도 분명합니다.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가 24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초반에 반등이 나와도 위에서 바로 밀리고 종가가 약하게 끝나는 흐름도 조심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많은데 가격이 계속 낮아진다면 아직 매물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만 원대 중반이 깨지면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때는 많이 빠졌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시장이 아직 이 가격도 비싸다고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건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기준 없이 버티는 겁니다. LG전자는 좋은 회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와 좋은 매매는 다릅니다. 계좌를 지키려면 가격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23만 원대 중반을 지키고 24만 원을 회복하면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23만 원대가 무너지면 조정을 더 크게 봐야 합니다. 그때는 일부 대응 물량을 줄이고 다음 지지 구간을 다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LG전자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빠졌다는 것과 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특히 뉴스로 급등했던 종목은 빠질 때도 빠르게 빠집니다. 30만 원대 기대감이 붙었다가 23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따라가면 위아래 흔들림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23만 원대 중반 방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24만 원 위로 회복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25만 원대에서 매물을 소화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 순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24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밀린다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24만 원 위로 올라가서 버티고 거래량이 안정되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같이 붙는다면 분할 접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은 분할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지 확인, 두 번째는 회복 확인, 세 번째는 안착 확인입니다. 이 세 단계를 건너뛰고 들어가면 좋은 종목을 나쁜 자리에서 사게 됩니다. 관망자는 LG전자만 보면 안 됩니다. LG전자가 진짜 다시 살아나려면 주변 흐름도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로봇 관련주,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주, 전력 인프라, LG그룹주, 전장 관련주를 같이 봐야 합니다. 강한 테마는 한 종목만 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대장주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관련 산업으로 돈이 번집니다. 만약 LG전자가 24만 원을 회복하는데 로봇과 냉각, 전력 인프라 쪽도 같이 살아난다면 시장은 아직 이 스토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LG전자만 잠깐 튀고 주변 종목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건 단기 되돌림일 수 있습니다. 돈이 시장 안에서 도는지 아니면 빠져나가는지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반도체,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로봇, 전장 흐름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LG전자를 제대로 보려면 이 큰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주가가 하루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의 이동입니다.
돈이 다시 AI 인프라로 들어오면 LG전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좋은 뉴스가 있어도 반등은 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필요한 건 기준입니다. LG전자만 보고 있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움직였다는 건 시장이 AI 인프라 안에서 다음 후보군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급하게 기대감이 빠질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돈이 다시 로봇으로 들어오는지, 데이터 센터 냉각으로 들어오는지, 전력 인프라로 들어오는지, 전장 관련주로 번지는지, LG그룹주 안에서 순환이 나오는지 이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하루는 급등하고 다음 날은 급락하는 장에서는 뉴스 하나만 보고 따라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이 단순 반등인지, 어떤 종목이 실제 수급이 붙는 주도주인지,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빠르게 구분하는 겁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시장 흐름과 관심 종목 신호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반도체 소부장, 로봇, 전력 인프라처럼 돈이 움직이는 구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를 바로 공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확인 후 입장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에는 AI 인프라 흐름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과 대응 기준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로봇과 피지컬 AI 후보군, 데이터 센터 냉각과 공조 관련주, 전력 인프라와 변압기, 전선 흐름, 반도체 대형주 이후 장비주와 소부장 흐름,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매매 전 체크리스트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LG전자 사세요, 이 종목 무조건 갑니다,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디서 기대를 만들었고 어디서 기대를 덜어냈고 다시 어떤 가격에서 돈이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 신청 페이지를 통해 자료와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LG전자는 아직 스토리가 죽은 종목은 아닙니다. 젠슨 황 발언, 로보틱스 협력, 데이터 센터 냉각, 전력 공급, 전장 사업까지 시장이 다시 볼만한 포인트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기대감을 한번 크게 반영했고 지금은 그 기대를 강하게 되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23만 5,500원이라는 가격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30만 원대에서 흥분하던 구간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이 다시 받아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보유자는 23만 원대 중반 방어와 24만 원 회복을 봐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지 말고 23만 원대 중반에서 매도세가 줄고 다시 24만 원 위로 안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망자는 LG전자 하나만 보지 말고 로봇과 냉각, 전력 인프라, 전장 관련주로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LG전자는 다시 살아나는 첫날이 될 수도 있고 아직 더 식어야 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뉴스 제목이 아니라 가격 반응에서 나옵니다. 23만 원대 중반을 지키면 아직 기회는 살아있습니다. 24만 원 위로 회복하면 반등의 힘이 붙을 수 있습니다. 25만 원대 매물을 소화하면 시장이 다시 LG전자 스토리를 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만 원대 중반이 깨지고 22만 원대로 밀리면 조정은 더 길게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LG전자가 어떤 가격대를 지켜야 다시 반등 흐름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LG전자 이후 돈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